창호 크기에 따라 아파트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창호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아파트 내부의 개방감이 좋아지고 평수가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많은 것들 중에서 창호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이전에 입주를 한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푸르지오 서밋하고 서울의 푸르지오 서밋하고 좀 다르죠. 네, 뭐 창호값이 만약에 100억이다 치면요, 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나중에 보면은 창호가 작아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통창호로 전창호로 해서 크게 쓰다가 좀 작아져요. 그럼 작아지면 어떻습니까? 공급가액, 우리 입찰가액이 낮아지나요? 안 낮아집니다. 원래 100억짜리 넣기로 한 거를 나중에 90억짜리 넣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작아집니다. 창호가. 그럼 이제 80억짜리를 넣겠죠. 근데 10억이 줄고 20억이 줄고 이렇게 갭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 갭을 누가 가져갑니까? 자, 이게 문제된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이것을 한번 PD수첩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는 푸르지오 서밋, 네, 대형 푸르지오 서밋과 한번 연계를 해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5월달인가 한부터 6월달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기를 했어요. 이거 문제될 거라고. 이 창호 때문에 창호가 너무 작아가지고 입주를 하면은 무조건 문제된다.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별 시덥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유주들이 이걸 제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네, 기존의 소유주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거예요. PD수첩에서 재건축의 신 인 펜트하우스라고 한영기 조합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PD수첩을 방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등장한 독일산 피사 셋이 창호가 문제가 됐다는 하는 겁니다. 창호가. 왜 문제가 됐죠? 창호가 원래는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파트 거실이라든가 공간에 맞게 집어넣기로 했는데 창호가 이렇게 작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가액은 똑같아. 입찰 가액은 똑같아. 여전히 100억이다. 예를 들어 100억인데 이 창호에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90억짜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차액은 누가 먹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재건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창호입니다. 셋이 창호는요, 우리가 자재 중에 가장 이게 비싼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사실 뭐 조합이라든가 조합장이 해먹기가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샷이에요. 단가도 크고. 그래서 이거는 비리에 지금 샷시가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부산 아파트는 전부 다 샷시를 작게 만들어요. 원래는 처음에 다 크게 만들기로 했잖아. 자꾸 작아집니다. 왜 작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모든 아파트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조합장이라다 조합이 1억을 만약에 비리를 저질렀어. 1억. 예, 뒷돈을 받는다. 아니면 리베이트를 받는다. 로비를 받는다. 그러면요, 소유주들은 100억을 손해봅니다. 무조건 100억을 손해봐요. 100배 손해봅니다. 100배. 1억 하나 받으려고 하다가, 자, 이 납품업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납품업체는 저가를 집어넣습니다. 저가. 납품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배를 손해보고, 만약에 뭐 조합이라든가 조합장이 10억을 만약에 해먹는다 그러면은 1000억을 손해봅니다. 1000억. 소유주들이 1000억을 손해봐요. 1000억.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업체들이 있는데 업체들은 절대로 자선봉사단체 아닙니다. 손해 절대 안 봅니다. 10배로 더 해먹어요. 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모든 재건축 단지에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밸리 보시면은 뭐 거실창, 창문까지 깨졌다고 하죠. 창문이 KCC인데, 자, 이것이 이제 뭐 독일산 셋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창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뭐 삼성물산에서는 일부 유리체 파손이기 때문에 조치를 한다, 이런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의구심이 계속 남는 겁니다. 의구심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입주가 됐죠. 입주가 지금 이제 거의 됐고, 여기는 이제 원밸리입니다. 이제 문제가 됐던 원밸리예요. 지금 여기 있죠. 문제됐던 원밸리고 PD수첩에서 이제 방영을 한 겁니다. PD수첩에서 창호 때문에. 그래서 소유주들이 이 창호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호가 작은 거예요. 제가 봐도 좀 작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좀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사실 여기서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좀 더 올려야 되고 조금 좀 메꿔야 돼요. 이 부분을 최소 요 마감재 아니 맨 밑에까지 아니더라도 이 마감재 윗부분까지는 메꿔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건 또 이겁니다. 규격화를 해버렸어요. 동일하게 창호를 규격화를 해버린 겁니다. 모든 평형과 아니면은 모든 사양에 따라서 뭐 좀 평형에 여러 가지 평형이 있을 겁니다. 층에 따라서 우리 층고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창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이익을 누가 보겠습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창호가 문제됩니다. 창호가.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고충부가 될 것 같아요. 고충부고, 그다음 여기는 또 중충부죠. 그러니까 이거 좀 갭이 생겨요. 여기 중충부는 또 갭이 생겨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고충부로 볼게요. 고충부로 보면은 갭이 거의 없죠. 위에 보면은 갭이 거의 없습니다. 갭이 거의 없는데 중충부로 가니까 또 갭이 생겼네. 그러니까 이게 왜 갭이 생깁니까? 층고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층고가 다 다른 상태에서 사실을 동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아파트에 맞게 이거를 창호를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창호를 먼저 만들고 나서 아파트 끼우는 거예요. 동일한 창호를 만들어 놓고. 더욱 문제가 큰 게 뭐냐, 이거죠. 저층부입니다. 이 필로티층이에요. 1층. 1층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W 아파트도 1층은 층고가 높습니다. 1층이. 1층이 아니고 제일 낮은 층이. 원밸리 아파트도 1층이 필로티층이라서 층고가 2.8이에요. 2.8.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5에 우리가 지금 창호를 모두 동일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게 30cm가 비어버린 겁니다. 30cm가 비어버리죠. 그러니까 창호란 것은 아파트 거실이라든가 방의 사이즈에 맞게 그것을 제작해서 끼워야 되는데, 자, 원밸리의 문제가 이건 겁니다. 창호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끼우겠다는 겁니다. 창호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PD수첩에서 제기를 했던 거고, 소유주들이 엄청 반발을 했습니다. 창호가 작다고. 네, 이 창호도 작다고 지금 반발을 엄청 거세지게 된 겁니다. 난리 났어요. 원밸리 소유주들이 다 이제 재건축이죠. 뛰쳐나가지고 머리띠 빨간띠 두르고 모여가지고 한영기 그 조합장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난리가 났던 곳입니다. 여기가.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대연 푸르지오 서밋. 이 창호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창호가 맞아요. 이 공간 한번 보세요. 공간 띄워준 거. 여백. 위에도 보세요. 여백 띄워진 거. 그런데 대연 푸르지오 서밋 조합원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죠? 조합원들은 바보예요.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이거. 자, 그래서 제가 2019년도 방송을 하면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거 꼭 들으셔야 된다. 네. 고급화란 것은 이게 돈이 안 듭니다. 이거 좀 더 넣는다고 해서 창호를 위로 좀 더 위로 아래로 더 넓힌다고 해서 돈 안 들어요. 여러분들 분담금 하나도 안 듭니다. 똑같아요. 납품의 단가가 지금 단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품에 대한 문제가 지금 문제란 겁니다. 여러분들 분담금 절대 안 낸다는 겁니다. 원래는 공급가격이 다 정해진 겁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 4세대 아파트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세대 아파트 들어가죠. 네, 그래서 층고를 기본적으로 2.5에서 2.6 정도를 하고 3.3까지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조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일이 4세대 아파트의 원조예요. 이게. 여기는 입주를 언제 했냐? 2011년도 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죠? 12년 전입니다. 12년 전. 12년 전에 보시면은 26평이에요. 5구 타입입니다. 이거 5구 타입. 자, 5구 타입인데 12년 전에 우리가 입주를 했던 이 한남더일을 보시면은 26평 5구 타입인데, 여러분들 아파트 보시면은 뭐 이거 아파트입니다. 자꾸 어제 보니까 뭐 주상복합을 얘기를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네, 판상형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작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죠. 이 아파트가 왜 크게 느껴집니까? 절대로 이 아파트 26평의 5구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작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층고 때문이죠. 층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창호가 어떻게 돼? 창호가 크기 때문입니다. 창호가 크기 때문에, 층고와 창호가 크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개방감이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실제 면적이 더 커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같은 5구 타입이라고 해도 이건 어떻습니까? 푸르지오 서밋은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남더일의 26편 5구 타입은 어떻게 돼?
네,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네, 거실이라든가 층고라든가 꽉 채웠기 때문이다. 창호가 전부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또 볼게요. 주방하고 연결돼 있죠. 네, 그리고 주방하고 우리가 창호를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게 5구 타입.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세요. 5구 타입인지 진짜. 이게 진짜 26평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아파트가 개방감이 좋고 커 보이냐? 창호 때문입니다. 창호. 층고와 창호.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 부분이다. 층고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 창호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창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이 이 개포자입니다. 개포자이. 네, 개포자이 올해 2월달에 입주했나요? 3월달입니까?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인데 여기도 보시면 창호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소유주들도 보시면은 이거 밀어서 올려야 되겠죠.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창호는 옆에도 여기는 좀 어느 정도는 갭을 많이 채웠습니다. 이거는 갭을 많이 채웠는데 양쪽으로 위로 좀 더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호가 작다고 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아파트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창호가 작다고 느껴집니까? 서울 사람들만 왜 이게 작다고 느껴지고 부산 사람들은 이것도 창호가 보시면은 예, 대형 브리지와 서밋 이것도 지금 창호가 괜찮다고 느껴집니까? 이게 바로 수준 차이입니다. 그 수준 차이를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계속 아파트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까지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보세요. 위에는 74 타입입니다. 이거는 74 타입이죠. 31평. 위에는 5구 타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파트가 작게 느껴집니까? 작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도 이 창호가 어떻습니까? 이 창호가 작다는 겁니다. 이 창호를 더 크게 올렸어야 돼요.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위도 좀 더 올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호는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층고가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 이제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아파트의 실제 면적이 달라 보입니다. 완전히 개방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도 마찬가지,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포자의 프레젠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작다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다고 느껴집니까? 네, 서울 사람들은 작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파트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근데 부산 사람들은 지금 브리지오 여기 서밋이죠. 브리지오 서밋. 예, 대연 브리지오 서밋 보시면은 이거를 아무도 소유주들은 제기를 안 하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제기하니까 소유주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상복합 비교한다 그럽니다. 아니죠. 이 주상복합, 제가 비교했던 것은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자, 이거는 소유주들이 이미 제기를 했었습니다. 소유주들한테 조합장한테 이미 제기를 했었어야 돼요. 이 창이 뭡니까? 이게 지금 방문창이 아닙니다. 이게. 네, 이거 보시면은 팬트리 들어가는 창입니다. 팬트리. 이거 팬트리 들어가는 창을 방문창이라고 집어넣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도 안방문 보시면 앞 뒤에는 광안대교 보이죠. 광안대교 조망을 보여야 되는데, 네, 이 창문 때문에 광안대교 조망을 다 막아놨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주방창이죠. 주방창. 주방창을 왜 지금 방에다 걸어놨습니까? 자, 프레지던스도 지금 보셨던 프레지던스도 방문창이 작다고 지금 난리가 난 아파트인데 어떻느냐? 근데 대연 서밋 소유주들은 어땠냐? 괜찮다고 그런 거예요. 이 창도 지금 프레지던스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소유주들은 작다고 지금 난리치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팬트리하고 주방을 볼게요. 주방창 한번 보세요. 주방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방창이죠. 이 주방창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기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대형 프리지아 서밋 방에 들어간 겁니다. 왜 소유주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팬트리에 들어가는 창 보세요. 팬트리 창이나 주방창을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창이잖아요. 여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다. 지금 보시면은 이 팬트리 창도 어떻습니까? 이거 5구 타입입니다. 5구 타입. 프레지던스인가 이 다른 아파트 5구 타입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브리지어 서밋에 있는 분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자재는 좋은 거 쓰지 않았냐? 자재 좋은 거 무슨 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스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 융 스위치 뭐 아니면 휴젠트 그럼 기본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 아파트에 쓰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재건축 아파트에 보시면은 어떻느냐?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거 다 올려버리죠. 지금 창을 다 올려버립니다. 자재는 기본이죠. 자재.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거까지 다 올린다. 이것도 지금 창호가 작다고 지금 난리치는 형국인데 자재는 또 뭐 씁니까? 요즘에 이거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재건축 자재에 화장실에 이제 다이슨까지 놓습니다. 그런데 대연 서밋 프루지오는 뭐라고 합니까? 대연 서밋은 자재 좋은 거 썼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임장 가서 그 떠들고 앉았습니다. 그 무슨 자재를 좋은 거 씁니까? 뭘 자재 좋은 거 쓰죠? 다이슨 넣었습니까?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분담금이요. 여러분들 창호가 이제 커진다고 줄어든다고 분담금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애초부터 창호는요. 분담금이 들어갈 때 우리가 공급가액 입찰을 정할 때 입찰을 하잖아요. 큰 창을 넣는 겁니다. 원래 큰 창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큰 창을. 자꾸 창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자꾸 창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작아지는 만큼 이 이득을 누가 봅니까? 이것은 모든 재건축 단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안 그렇게 합니다. 서울의 하이엔드 아파트라든가 4세대 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창호를 크게 만들고 남는 게 없어요. 자재를 비싼 거 좋은 걸 쓰기 때문에. 근데 부산은 아직도 조합이라든가 조합장이 재건축만 하면 이것을 돈을 버는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에 부산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맨날 어떻게 좀 해먹으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